안녕하십니까. 디스코드 본 만들기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저번 시간에서 만들었던 슬래시 명령어를 통해 상호작용 기능을 사용해 볼 건데, 제일 첫 번째로 알아볼 상호작용 기능은 명령어를 사용하였을 때 명령어를 사용한 사용자만 그 출력된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. 먼저 기본의 핑 커맨드 파일로 들어가게 되면 인터랙션 리플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. 여기서 조금만 수정해주면 되는데요. 콘텐츠 적은 다음에 통을 덮고 콤마를 하고 어페미럴 옵션에 true를 적용해주게 되면 봇을 실행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이 메시지는 본인만 볼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면서 명령어를 사용한 사용자만 볼 수 있는 명령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눌러서 지울 수도 있고요. 자, 이제 그 다음으로 알아볼 상호작용은 버튼입니다. 어떤 항목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버튼을 이용해서 그 값을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. 기존에는 버튼 상호작용이 없었을 때는 직접 채팅으로 입력받아서 했지만 이번 13 업데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버튼을 눌러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. 이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버튼을 생성할 수 있는 커맨드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. 버튼 JS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고 커맨드 인터랙션을 디스코드 JS에서 가져옵니다. 자, 콘스트를 붙이는 이유는 이 값을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. 모듈 익스포츠를 통해 커맨드 세부 사항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커맨드의 이름은 버튼, 설명은 버튼을 눌러 응답을 받습니다 라고 적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써주겠습니다. 이렇게 한 후에 비동기를 붙이고 exit 인터랙션 하고 이제 메시지에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함수를 가져와야 됩니다. 여기에 메시지 액션 로우를 쓰고 메시지 버튼까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만들어 줄 건데 먼저 메시지 액션 로우를 통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열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컴포넌츠를 추가해서 메시지 버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. set custom id는 우리가 나중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가 되겠습니다. 레이블은 버튼에 들어가는 텍스트를 의미합니다. 그 다음으로 set style을 해서 스타일의 종류가 쫙 나옵니다. 탭을 누르시거나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항목들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주시고 await interaction ripple 콘텐츠는 버튼을 누를 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row를 가져오면 됩니다.
그리고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하려면 여기 있는 add components를 복사하고 여기서 하나 더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. 버튼 2로 써주겠습니다. 커스텀 아이디는 위에 거랑 달라야 됩니다. 이렇게 하신 후에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버튼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상호작용 오류가 발생합니다.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작동하는 코드를 짜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.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작동하는 코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상호작용을 답변한 코드 밑에 필터를 하나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커스텀 아이디가 아까 위에서 우리가 작성해 두었던 커스텀 아이디와 같고 이 버튼을 클릭한 유저가 상호작용을 한 유저와 동일하면 상호작용을 업데이트하라는 코드를 짤 겁니다. 그래서 필터에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 인터랙션 채널에서 상호작용을 한 채널에서 컴포넌츠 여기 있는 버튼들을 눌렀을 때 작동하는 코드를 만들 겁니다. 필터를 그대로 적용해 주시고 타임은 15,00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단위는 밀리세컨즈이기 때문에 15초가 되는 겁니다. 만약 상호작용을 하였다면 그리고 그 커스텀 아이디가 우리가 아까 위에서 정한 아이디와 동일하다면 상호작용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. 수정을 해주는 거죠. 버튼 1을 클릭하였습니다. 자, 그리고 버튼을 여러 번 누르면 계속 수정되기 때문에 버튼을 지워주는 컴포넌츠에 공백을 넣어주는 겁니다. 이제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. 버튼 2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버튼 2를 클릭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로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다음으로 볼 것은 메뉴를 선택하는 컴포넌츠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. 기존의 버튼 명령어를 상호작용으로 바꿔주고 여러 상호작용에 응답합니다 라고 작성을 하고 동일하게 위에 메시지 select menu 라는 함수를 가져오고 여기서 이제 행을 하나 더 추가해 줍니다. add components new message select menu 하시고 set custom id는 동일하게 이 select 메뉴에 대한 아이디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. cell 1으로 하겠습니다. 저는 그리고 set place holder를 작성해 주는데 이거는 만약에 선택된 게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를 클릭해서 선택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add 옵션 이제 여러 옵션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. 레이블은 옵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. 1번 항목입니다. 그리고 설명도 작성할 수 있어요. 설명은 1번 항목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나중에 어떤 항목을 선택했는지 구별할 수 있는 밸류 값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first 옵션 이렇게 작성을 하면 우리가 이 메뉴를 선택했을 때 first 옵션으로 어떤 항목을 선택했는지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버튼 컴포넌츠들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후에 이제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상호작용 명령어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.
이런 식으로 항목이 나옵니다. 선택했을 때 아무 상호작용도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죠. 메뉴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상호작용 입력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. index.js에서 처리를 할 건데 맨 위에 조건문을 걸어서 만약 이 상호작용이 메뉴를 선택한 상호작용이다 라면 그리고 조건문을 하나 더 걸어서 이 상호작용의 커스텀 아이디가 cell1과 같다면 await interaction edit refill 콘텐츠는 메뉴 1이 선택되었습니다를 출력하고 컴포넌츠는 비워주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. 이제 그 위에 await interaction defer ripple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메뉴 1이 선택되었습니다 라고 코드를 작성해 주어야 잘 작동이 됩니다. 저장을 하고 실행합니다. 그 전에 이 코드는 우리가 선택했을 때 점 3개가 나오면서 로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응답을 연기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코드의 뜻은 응답을 연기하고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하는 코드입니다. 자, 상호작용을 입력한 다음에 1번 항목을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메뉴 1이 선택되었습니다. 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명령어를 사용한 사용자만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메시지에 버튼이나 메뉴를 추가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해 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모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디스코드 서버에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